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며칠간 연휴가 끝나고 났더니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가장 큰 현안이 아닌가 싶어서 더군다나 오늘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이 발언한 내용들까지도 다 함께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임한 이후로 이 법관 이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종의 이의 신청하는 것이죠. 뭐 이 법률 용어로는 뭐 기피다, 회피다, 제척이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그야말로 특히 말이죠. 이 대법관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최강욱 하면 뭐 이 반윤의 아주 핵심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최강욱이가 결국은 1심에서 말이죠. 참 이상한 재판인데 이것도 재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기고만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이는요. 이미 조국 아들에 대한 이 허위 인턴 발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았어요. 뭐 집행유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의원직 사실은 분명한데 벌써 의원직 2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김명수가 계속 끌고 가면 4년 내내 배지를 달고 하는 그래서 이거 선거법을 말이죠. 지금 재판부가 이 재판은 선거법 사범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은 이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강제성이 있는 규정으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내부 이 분위기를 연합뉴스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14일 날 실질 감사가 종료되면 이 감사원에서는 말이죠. 일단 수사 요청에 들어갈 그런 이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서면 조사를 다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 그리고요, 그러면 감사가 다 끝나고 다음에 수사 요청 대상에 제가 보기에는요, 서훈과 박지원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연합뉴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제 14일 날 실질 감사가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많아요. 실질 감사냐 무슨 특정 감사냐 용어가 많은데 실질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지역 그러니까 실제로 감사할 대상 기관에 가서 현장 감사라는 게 실질 감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용어를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감기관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또 서류도 다 갖고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 즉 대면 감사를 하는 것이 실질 감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감사를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감사는 뭐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의견 수렴이라고 하네요. 의견 수렴. 즉, 실질 감사를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 그리고 피감 기관의 소명과 의견을 듣는 의견 수렴 단계가 있어요. 그 이 의견 수렴 단계까지 전부 다 끝나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리고 이제 작성된 감사 보고서를 심의하고 또 이 검토하는 감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끝나면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해수 피살 관련 감사의 경우에는요. 14일 실질 감사가 끝나면 바로 직후에 말이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요. 이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다 끝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상 이런 걸 잘 안 하고 기다리는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실질감사만 끝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감사가 끝나고 의견 수렴 들을 것도 없이 바로 이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결국 뭡니까? 이번에 수사 의뢰한 해수부 피살 공무원의 사건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가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증거인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공소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게 이 수사를 제기하는데 검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러한 시급성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이 실질 감사가 끝나면 왜냐하면 감사 결과까지 나가려면요 이달 말이 지나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감사가 끝난 직후에 매우 이례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면 조사를 다시 할 거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첫째, 14일날 실질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뭐 오늘이 벌써 4일이잖아요. 열흘밖에 없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야당의 이 공세, 이 정치 보복이다. 이 공세가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2회, 두 번에 걸쳐서 이 서면 조사를 요청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뭐 한 석 달, 넉 달이나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축적한 이 진술들, 관련자, 그 다음에 자료들, 확보한 자료들, 이걸만 가지고서도 이 필요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대로 감사 결과를 이제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로서 정해진 방침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에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서훈과 박지원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떠벌려놓고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어제 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중대한 이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한 범죄 행위 때문에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감사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 즉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통상적으로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은요. 사실과 부합하는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TV조선 보도 내용의 신뢰성을 저는 부여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감사원의 통향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여야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는데 서로가 피켓 시위를 했어요. 먼저 민주당에서 피켓 시위는 이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렇게 피켓을 들고 와가지고요 노트북 뒤편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원들도 이 정쟁국감 영어로 민생국가 예스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노트북 뒤에 붙여서 맞불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맞불 피켓을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간신히 국감이 제기됐는데요. 본격적인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이 릴레이 방식으로 지금 양당 간에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시간 개의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결국 질의가 시작되는데 이 질의로 시대전환의 조중 의원 딱 한 명하고 말 정도로 굉장한 공방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야당의 경우에서는요, 이 기동민 간사가 먼저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포문을 열었어요.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꼼수를 부리는 그러한 명백한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 다음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도 꺼내 들었어요. 묵과할 수 없다. 특검법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권철승 의원도 말이죠.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에 감사원이 정부 지원 기관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나더니 그야말로 감사원은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은 이 서해공무원 피의학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 박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있다.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은 우리 여당이지 않습니까? 김도욱 위원장.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알겠다.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했어요. 우선 정정식,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히 비판했고요. 정정식 의원은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하라.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예우할 필요는 없다. 피조사자로 다뤄야 된다. 이러면서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요.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한 짓이다 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무리한 짓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용어다. 아직도 왕이 살고 있는 시대,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참 착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예, 그리고요.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이제 MBC 조작 보도.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MBC와 함께 없는 바이들이라는 용어까지 만들고 정치 공작을 시도했는데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는 와중에 외교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한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강조한 기동민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요. 휴대전화의 조정훈 의원은 항의성 의사 진행 반응을 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이게 지금 이 캐스팅 보트를 휴대전화 조정훈 의원이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1석이 있어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데 10석밖에 안 돼요, 민주당은. 자,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은 말이죠. 기동민 간사는 제가 동의하면 소위 패스 출액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의원을 압박하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래서요, 이 기동민 의원은 결국 조정훈 무소속 의원에게 정말 이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조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의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정치 탄압을 노골화하는 것이고 공포 정치에 나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미 북풍몰이는 헛바질로 끝난 건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고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이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결국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민생 경제 상황이 초비상인데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 낙화하고 있고 국가 최고 책임자가 본인의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지금 이럴 때냐 자신을 좀 되돌아봐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돌아봐라. 지금 후두르는 칼날이 결국 수술에게 되돌았던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협조할 의사가 분명히 있지만 정권이 국민 기대와 바람을 대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걸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마디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 이거 누가 이재명 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소린지조차도 모르는 이재명. 이게 무식한 건지 무능한 건지 아니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데 이거 용감한 건지 알을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말이죠. 외교 참사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그리고 박수현 전 의원이죠. 정무수석을 홍보수석을 했죠. 이 박수현 수석의 경우에는요. 핵심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않고 이 거부당한 상황. 이거는 이제 서현과 박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게 불쑥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궁지에 몰려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다른 쪽으로 이슈 전환을 하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한 모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욕을 느껴요. 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굽실굽실 굴종 외교 한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상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조사하겠다는데 조사에도 임하지 않는 것.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특권자임을 우리 국민한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 법치주의의 근본을 허물었잖아요. 실세들 수사를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목은 뭘로밖에 못 고치느냐?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반드시 살리는 수사받기에는 다른 일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최광욱 의원이 이번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법원에서요. 허위 사실은 맞긴 맞다. 그런데 명예를 이 채널 A 이종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야, 이런 괴짜 이 판결이 다 있네요. 아니, 비방한 것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죠.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아니, 나는 비방의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비방한 내용을 보면 이 목적이 뭐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판사는 정말 무능한 판사인지 아니면 이념적으로 결격 있는 판사인지 참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 4월로 올라가는데 그때 최강욱이가 본인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한테 뭐라고 협박을 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하게 된다. 라고 SNS에 적었어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판단을 하고 지금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어요. 자, 그리고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인정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야, 이런 재판부 정말 큰일 났다. 이 서부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뭐냐?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이런 내용은 이동재 기자하고 이철 사이의 대화 내용에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적실된 이 검찰이 적시한 이 사실 이건 허위가 맞다. 그런데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사적인 관심사항이 아니고 공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강욱의 경우에는요, 이미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까지 해서 의원직 상실령을 받았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인턴 증명서가 이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지금 3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단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 이 항소심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거 항소심 가면 뒤집혀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김명수 이 사법부가 엄청난 비판을, 즉 불신을 받고 있다. 이것이요, 통계로 확인이 됐어요. 자, 이 얘기는요, 이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실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말이죠. 대법관에 대한 특히 이 재척 기피 회피가 2012년도 64건에서 이 작년해 141건으로 무려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그걸 뭡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이해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즉 잘못된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김명수는요, 이념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판사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출신, 연구회 출신,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많이 발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편향성 논란이 야기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를 했는데, 이때 이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거래할 정도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척 기피 회피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장동혁 의원실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접수된 1153건 중에서요, 17건만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되는 확률이 또 극히 낮아요. 인용되는. 기피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인용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000여 건 중에서 17건만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기피 사건이 인용된 경우는 3건, 나머지 14건 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피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회피 사건. 즉, 기피 사건 중에는 당사자가 재판 지원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상단 중심을 고려하더라도 인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로 말이죠. 뭐 기피, 회피, 재척,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서 헷갈릴 텐데요. 재척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스스로 사건 당사자 등으로 인해서 판사 스스로가 사건 당사자가 돼가지고 이 법률상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요.
기피는 뭐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재판관을 바꿔달라. 이 기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 나 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회피는 판사 스스로가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는 경우가 이 회피입니다. 그래서요, 이 중에서 실무상으로 보면요, 기피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제초이든 기피든 회피든 간에 이 건수가 말이죠, 전체 대법관들에 대한 이 건수가 2012년도에는 685건이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다가 2016년, 17년도에는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1103건, 2020년도에는 최대치인 1704건이고요. 3건 34건이고, 작년에는 1042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법관에 대한 제척은요, 2012년도에는 64건에서 2013년도에는 50건으로, 그리고 2015년까지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7년도, 18년도,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세 자릿수자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면 111건, 119건, 137건, 126건.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137건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작년에는 141건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요, 2012년도에 4건에서 2020년도에는 28건, 7배나 늘어나고, 올 상반기를 보면요, 전반기에만 23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김명수 사법부 불신이 심각해서 대법관 교체 요청이 10년 전에 2배로 왔다. 이런 일노가 되면요, 김명수 임기 채우지 말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수요, 정말 이러한 이 통계치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뭐라고 해명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 김명수 사법부 정말 아주 최악의 사법부가 아닐까, 이런 이 사법부 기록을 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